저는 그날 쓰레기통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버려진 반찬통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던 종이들을요. 글씨가 없었어요. 그림이었죠. 삐뚤삐뚤한 손으로 누군가 공들여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제 얼굴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로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버린 게 반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데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도요. 2023년 10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퇴근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냄새가 났거든요. 생선 비린내, 간장 냄새, 그리고 뭔가 볶은 것 같은 냄새가 복도에 가득 차 있었어요. 또 왔네. 현관문 앞에는 어김없이 반찬통이 놓여 있었죠. 크고 낡은 플라스틱 통. 뚜껑에는 매직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또 삐뚤삐뚤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통을 집어들었죠. 아유, 냄새가 복도에 다 배잖아, 진짜. 통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었죠. 내일 아침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내려갈 거였습니다. 서윤은 명문대 법학과 출신 변호사였어요. 서초동 로펌 근무, 아파트는 반포, 차는 독일제 수입차였죠. 옷은 늘 드라이클리닝만 맡기는 워킹우먼이었죠. 그런 서윤에게 시어머니의 반찬통은 자신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은 거였습니다. 뭘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야? 먹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버려진 반찬통이 그날이 세 번째였는지 네 번째였는지 서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춘자는 67. 인천 부평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한 여자였죠. 남편이 아들 재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춘자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밤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 재현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재현아, 엄마가 이번에 갈치조림이랑 콩자반 좀 해서 보냈다. 서윤이가 요새 야근이 많다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 서윤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냄새 난다고. 냄새? 갈치가 무슨 냄새가 나? 생물이잖아. 신선한 거 골라서 쪘는데. 엄마, 그냥. 앞으로는 보내지 마. 우리 사 먹어. 알겠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 전화를 끄는 춘자는 한동안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갈치조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래도 춘자는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도 그 다음 주에도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냈어요. 춘자는 글을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읽을 수는 있었는데 쓰는 게 어려웠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했던 세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반찬통 뚜껑에 날짜를 쓸 때도 숫자는 어떻게 따라 쓰지만 이는 늘 삐뚤삐뚤했습니다. 서윤은 그게 또 눈에 거슬렸어요. 저 날짜는 또 왜 써놓는 거야? 어차피 버릴 건데. 추석 연휴였어요. 춘자의 집에 동네 친구들이 모인 날이었죠. 다들 60 중반에서 70 사이.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춘자야, 내 며느리 변호사라며? 저번에 뉴스에 나왔던 거 내가 봤어. 큰 재판에서 이겼다고. 응, 우리 서윤이. 맞아, 그거 내 며느리야. 어머나, 진짜? 며느리 정말 멋있더라.
춘자 너 팔자 폈네. 아들 장가 잘 보냈다. 아유 내가 뭘 한 게 있어. 서윤이가 잘난 거지. 나는 그냥 가끔 밥이나 해다 주는 거지 뭐. 가끔이 어디야. 매주 보낸다며. 근데 며느리가 잘 먹어? 춘자가 잠깐 멈칫했어요. 잘 먹지.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지. 우리 서윤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날 저녁 서윤은 명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죠. 어머어머, 진짜 미인이다.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서윤은 방바닥에 앉지 않았어요. 의자를 가져다 앉았죠. 춘자가 내온 수정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내일 오전 첫 재판이 있어서요. 오늘은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고생했어. 조심해서 가. 서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다들 느꼈죠. 서윤이 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춘자는 수정과 잔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윤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와줬으면 됐지 뭐. 춘자 친구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 무렵 서윤에게는 반찬통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기업 소송건이 3개가 겹쳐 있었고 팀 후배 변호사 2명이 동시에 나가는 바람에 서윤 혼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였죠. 밥도 회사에서 시켜 먹거나 아예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 재현도 마찬가지였어요. IT 스타트업 임원이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잦았죠. 두 사람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날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집 냉장고에는 배달 음식 용기만 쌓여갔어요. 그런 서윤에게 시어머니 춘자가 또 반찬통을 보냈습니다. 10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죠. 이번엔 택배로 왔습니다. 재현이 더 이상 직접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서윤은 택배 상자를 받아서 현관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봤죠. 또 왔네. 서윤은 박스를 열지 않았어요.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서윤은 박스째로 분리수거함 옆에 가져다 뒀습니다. 그날 밤 춘자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하트 모양이었어요. 춘자는 카카오톡 글자 입력이 어려워서 항상 이모티콘만 보냈죠. 서윤은 그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읽었다고 표시는 뜨겠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서윤은 법원에 제출할 준비 서면을 검토하던 중이었죠. 내일까지 제출 마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어요. 응, 왜? 서윤아.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졌대. 뭐? 뇌출혈이래. 지금 인천 길병원 응급실이야. 나 지금 가는 중인데 너도 올 수 있어?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첫 번째로 든 감정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함이었죠. 오늘 오후에 의뢰인 미팅이 있었거든요. 내일은 서면 마감이고요. 지금 바로 가긴 어렵고 오후 미팅 끝나고 갈게. 그래, 알았어. 서윤은 그날 오후 미팅이 끝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춘자를 봤어요.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의식이 없었죠. 서윤은 5분 정도 서 있다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심각한 거야? 뇌 쪽이 많이 손상됐대. 의식이 돌아오실지도 모른다고 하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서면 마감 때문이었어요. 춘자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요. 서윤은 그 사흘 동안 병원을 2번 갔습니다. 재판 때문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나흘째 새벽 2시 전화기 너머 재현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방금 가셨어.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 밤거리에 빗줄기가 떨어지는 걸 서윤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서윤은 전화를 끊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났어요. 근데 그게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서윤 자신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2주가 지났습니다. 재현은 출장이었어요.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일정을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윤이 혼자 인천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부평, 오래된 주택가, 15평짜리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는 재현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났어요. 생선 냄새, 간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 평소였으면 인상을 찌푸렸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거실 벽에는 재현의 대학교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 하나. 재현의 학사학위 수여식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신문에서 오려낸 종이가 코팅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서윤이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있었어요. 작년에 대기업 횡령 사건 재판에서 이겼을 때 신문에 작게 났던 기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랑 서윤의 이름이 딱 2줄 나온 기사였는데 춘자는 그걸 오려서 코팅을 해서 벽에 붙여뒀던 거예요. 서윤은 한동안 그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고 계셨어? 시어머니 춘자는 신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윤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찾아서 오려뒀던 겁니다. 아마 주변에 누구한테 부탁했겠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들, 양념통들, 낡은 국자들. 그리고 찬장 맨 아래 칸 구석에 반찬통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뚜껑을 봤습니다. 날짜가 쓰여 있었어요. 삐뚤삐뚤하게 10월 5일, 9월 28일, 9월 21일, 9월 14일.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내가 버린 거잖아. 맞았어요. 서윤이 쓰레기통에 버린 반찬통들이었어요. 춘자가 직접 와서 다시 가져간 거였죠. 버려진 통을 수거해서 씻어서 또 반찬을 담아서 보냈던 거였습니다. 서윤은 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맨 아래에 있던 통, 가장 오래된 통, 그 밑바닥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비닐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놓은 종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서윤은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도 몰랐어요. 종이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접혀 있었고 낡아 있었어요. 오래된 거였죠. 서유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없었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그림. 그 옆에 화살표.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밥그릇. 밑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아니었어요. 글자 모양을 흉내낸 선들이었어요. 서윤이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못 쓰셨어? 그랬습니다. 춘자는 숫자는 어떻게 흉내를 냈지만 한글은 제대로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렸던 거였죠. 서유는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 그 위에 달과 별, 옆에 물결 표시. 눈이 감겨 있었어요. 편하게 자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잠 좀 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세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법봉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별이 5개, 그리고 여자 얼굴 하나.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입꼬리가 양쪽으로 올라가 있는 얼굴.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자 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서로를 향해서요. 그리고 그 위에 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이거 왜 이제야? 이제서야 봤어요, 저. 서연이 통곡했습니다. 반찬통을 한 번만 열었더라면, 딱 한 번만 밑바닥을 들여다봤더라면, 저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한 번도요. 거실벽에서 코팅된 신문 기사가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글도 못 읽으면서 며느리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찾아서 오려뒀던 여자. 버려진 반찬통을 다시 가져와서 씻어서 또 담았던 여자. 글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그렸던 여자. 춘자는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였죠. 서윤은 그날 집 정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림 편지들을 한 장씩 다시 펼쳐보면서요.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 일어났습니다. 그림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트렁크. 재현이 장례 치르러 올라오면서 가져왔다고 했던 것. 장례 전날 춘자 집 앞에 놓여 있던 마지막 반찬통. 아직 열지 않았어요. 서유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어 뚜껑을 열었어요. 갈치조림이었습니다. 벌써 상에서 빛이 변하고 냄새가 올라오는, 이미 먹을 수 없는 갈치조림이었어요. 춘자가 쓰러지기 전날 새벽에 쪄서 담아놨을 거예요. 며느리 먹으라고. 서유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니. 서유는 그 반찬통을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인천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상한 갈치조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냄새가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매주 오는 전화 한 통, 문 앞에 놓인 반찬통, 잘 챙겨 먹으라는 문자 한 줄. 그게 귀찮게 느껴졌던 적 있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서윤처럼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돌아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딸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반찬통은 반찬통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먼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덕분에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